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재혼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한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신중하게 재혼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펙타클한 이야기니까 잠시 핸드폰에 손을 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남편과는 친정엄마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난한 유년을 보내서 그런지 돈에 크게 집착을 하셨는데 사업으로 성공가를 달리던 남편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윗감으로 점찍고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남편을 바로 만나진 않았어요. 경제력 하나만 보고 딸을 넘겨주겠다고 생각하신 게 불편하기도 했고 남편이 이혼한 흠이 있어서 거부했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계속되는 성화에 결국 한번 만나보게 됐는데 남편이 어찌나 끈질기게 구애하던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신혼 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기쁨이 깃든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180도 달라지더군요.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다가 술 마시고 외박하는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집 여자들이랑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죠. 제가 연애 때는 왜 남편의 본 모습을 몰라봤을까 하는 후회를 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미친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혼장을 꺼내 들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거듭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하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의 외도와 술주정, 욕설 등의 문제를 이혼 사유로 들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 판결을 받았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친정엄마가 뒤늦게 알고 찾아왔어요. 엄마는 철저하게 이혼한 남편의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엄마는 한심하고 멍청하다면서 로또를 왜 스스로 버리냐며 욕을 바가지로 하셨답니다. 이 등신 같은 년아,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집 여자들이랑 놀아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해? 내가 박서방 꼬시려고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엄마, 그만해요. 나 그런 인간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아. 다 끝난 일이니까 그만 언급하고 나가세요. 지미 넌 이 엄마가 돈 밝히는 속물로만 보이지? 야, 네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르나 본데 인생의 최고는 돈이야. 이 멍청한 년아. 지복을 지발로 찼으니 어쩌면 좋냐.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인간한테 돈 많이 받고 있었는데 돈줄 끊기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훈계하는 거 아니야? 엄마야말로 돈 때문에 딸이 그런 놈이랑 살길 바라는 게 말이나 돼요? 뭐? 이 기집애가 엄마를 딸 팔아먹은 년으로 만드네? 야,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를 딸한테 소개해준 게 어떻게 팔아먹는 짓이 됐냐? 됐어요. 다 끝난 일이니까 돌아가세요. 빌어먹을 년, 엄마를 아주 못된 년으로 만들어 놓고 꺼지라고 하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엄마가 너랑 네 오빠를 키우려고 고생한 걸 생각해봐. 솔직히 아빠가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 돈으로 애인이랑 놀러 다니는데 썼고. 제가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주자 엄마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서 저는 엄마의 손가락을 하나 잡고 비틀어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등을 떠밀면서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동안 엄마와 저는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제가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앞서 말한 상황을 들으셔서 제가 어떤 엄마 밑에서 컸는지 대충 유추되시죠? 여하튼 엄마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끔 새로운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재혼을 종용하는 연락이 걸려왔는데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단칼에 거절해버렸답니다. 저는 전 남편이 한 짓거리들 때문에 남자라는 동물에 관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어 꽤 오랜 시간을 솔로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제 나이 40대 초반이 됐고 외모도 전보다 많이 들어 보여서 남자들에게 관심받을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했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랑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다른 회사와 함께 업무할 일이 생겨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저와 동갑인 남직원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두 사람은 일적인 것도 잘 맞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대화가 아주 잘 통했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구나 했는데 남직원은 저를 여자로 보고 대쉬를 하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이혼에 흠이 있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질려 이성을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았다며 저와 사귀고 싶다곤 열렬히 구애했답니다. 저는 한두 번은 거절했는데 세 번째 고백을 받았을 때는 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남자를 놓쳤다가는 평생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연애 초반부터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이팔 청춘 뺨치는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변함없이 모든 사람의 눈에 심하게 띄는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애만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는데 남자는 저와 마음이 달랐어요.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게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두려움이 있어서인지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믿었고 결혼한다고 무조건 더 행복해진다는 규칙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이는 제 남편으로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결혼 포기자인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한 번 실패를 해봤으니 두 번은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청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거부하고 연애만 하자고 도리어 그 일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별과 결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수를 두더군요. 자기는 재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며 그 꿈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죠. 결국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도저히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재혼하기로 했답니다. 저를 이만큼 사랑해줄 남자를 다시 만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았고 제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이 또 올 거라는 확신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재혼 소식을 알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허락하다 못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바라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미지 관리를 하시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겪어보니 진짜로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하신 분이었답니다. 반면 친정엄마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과 재혼한다고 하자 모녀 사이를 끊어버리겠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제 새남편이 많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새 남편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답니다. 이에 엄마는 씩씩거리며 화를 내기도 했고
이렇다 할 허락의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의 갈등이 골이 더 깊어져서 사이가 더 멀어졌답니다. 재혼 후에는 친정엄마와 안부조차 묻고 답하는 연락도 하지 않고 벽을 세운 채로 멀어졌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와 사이를 좁힐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재혼한 지 2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웃음소리를 내며 전화한 엄마가 오랜만에 수다를 떨자고 해서 인근 식당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혼한 남편과 둘이 나란히 앉아서 깔깔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저는 엄마한테 다가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나랑 밥 먹자더니 전 남편을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요? 예, 현경아, 일단 앉아라. 그렇게 정색하지 말고 앉아서 밥부터 먹자. 난 이 인간이랑 밥 먹을 생각 없어요. 무슨 이유로 찾아온 건진 모르겠는데 난 이 인간의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정색하며 또박또박 말했더니 친정엄마가 제 등 뒤로 걸어와서 의자에 억지로 앉혔고 전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10년 만이야. 이젠 과거 일이 잊혀질 때도 되지 않았나? 당신이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내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다. 당신 얼마 전에 재혼했다며? 평범한 직장인?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벌이가 시원찮겠네. 지금 내 남편 직업 비하하러 찾아온 거냐? 사업 좀 한다고 남이 하는 일이 우습지? 됐다. 당신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 나 갈 테니까 두 사람이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알아서 해. 어허이, 우리 마누라 성질머리 그대로네. 알았어, 하고 싶은 말 할게. 여보,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내가 예전에 바람 피운 건 잘못했지만 절대 마음은 주지 않았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뿐이라고. 10년 동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장모님 찾아가서 부탁드린 거야. 전 남편이 저를 만나려고 한 목적을 말하자 친정엄마가 옆에서 거들더군요. 현경아, 박서방 사업이 제대로 성공했대. 이제 서울바닥에서 꽤나 유명한 대표님이라고. 너 이런 남편감을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박서방이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서 날 찾아왔다고 했을 때 진짜 감격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 현경아, 지금 같이 사는 놈은 대충 정리하고 나와. 박서방이 다 이해해준대. 맞아, 여보. 나는 당신이 재혼을 했어도 상관 안 해.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 아내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뭐든 감수할 수 있다고. 개자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싱글이어도 너한테는 안 가. 너 같은 발정난 개자식에 배우자 개무시하고 쌍욕하는 놈은 절대 안 만나.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멋진 남자야. 그런 남자를 두고 너 같은 쓰레기를 내가 왜 만나겠니? 10년 만에 사업 좀 대박치고 들이대면 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니?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은 줄 알아? 당신 진짜 그대로다. 멋져. 내가 이런 당신 모습이 그리워서 온 거야. 여보, 당신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우린 궁합도 잘 맞는 사이였잖아. 그 침대에서 하는 궁합도 죽여줬잖아. 저는 그 자식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에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저질스러운 패급 자식!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건 너라는 놈과 결혼한 거고 제일 잘한 건 너랑 이혼한 거야. 이 쓰레기야. 뺨따기 얻어맞으니까 정신이 좀 드니? 주제 파악하고 너랑 똑같은 패급이나 찾아봐. 이 더러운 놈아. 아이고, 아파라. 여보, 그래도 난 당신 포기 못해. 남자들은 원래 지나간 사랑을 쉽게 잊지 못하거든. 난 원하면 뭐든 손 안에 넣는 놈이니까
곧 당신도 내 손 안에 들어올 거야. 두고 보라고.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싸대기를 강타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귀한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제 어깨를 밀쳤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경고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면 앞으로 보지 말고 살아요. 날 또 이런 쓰레기한테 또 보내려고 하다니. 엄마는 내 엄마 맞아요?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엄미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엄마가 엄마다워야 좋은 말이 나가죠. 이제 지긋지긋해요. 어릴 때는 오빠랑 나를 그렇게 편애하더니 어른이 돼서는 이런 개자식한테 나를 넘겨주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이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하자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2주의 시간 동안 친정엄마와 전남편의 연락이 오지 않아서 안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여기며 새 남편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저를 미행하다가 길바닥에서 저를 붙잡았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오연경 씨 맞죠? 지금 김선욱 씨랑 재혼해서 사는 분. 그런데요. 누구신데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고요? 저 김선욱 씨 전처예요. 얼마 전에 그 인간이 재혼했다고 들어서 아내 되는 분을 찾으려고 했어요. 제 남편의 전처라고요? 그리고 날 찾아요? 왜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데로 자리 옮길까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과거에 묶인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야? 좋아요, 갑시다.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고요. 그래서 새 남편의 전처와 카페를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용건만 간단히 하자며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오영경 씨가 재혼한 김선욱 그 인간 말이에요. 날 개패듯이 패던 놈이에요. 술, 도박, 여자, 손찌검까지 아주 대단한 종합 쓰레기 세트 같은 놈이죠. 뭐라고요? 제 남편이 댁을 때렸다고요? 내 생각엔 전혀 그래 보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괜히 선욱 씨가 잘 지내는 걸 보고 배 아파서 방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역시나 그 인간한테 속고 있으시군요. 저도 처음엔 오영경 씨처럼 그 인간이 좋은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놈이 바로 김선욱 그 놈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자는 옷에 소매를 걷더니 팔에 숱하게 많은 상처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 팔이 왜 이래요? 무슨 흉터예요? 누가 이랬을까요? 내가 괜한 사람 욕하러 온 거로 보여요? 아니요. 나는 김선욱 그 개자식이 잘 사는 꼴을 보기도 싫고 당신 인생도 구해주러 온 거라고요. 나에게 이 흉터를 만든 놈은 바로 당신이 같이 살고 있는 김선욱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 임신한 경험이 있어요. 그 자식이 술 처먹고 저를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유산이 되긴 했지만요. 그 놈이랑 이혼한 지 근 10년이 돼서 증거라고는 제 말과 흉터뿐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당신 몫이긴 하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놈에게서 벗어나세요. 정말 제 남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당신 아이를 유산시켰다는 것도? 네, 맞아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자식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몸조심하세요. 그렇게 용건을 전한 전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말과 흉터를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눈을 감아봤는데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마주했는데 자꾸 전처라는 여자가 떠올라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남편에게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리를 두게 됐고
잠자리도 따로 가졌어요. 그이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충격이 심해서 그런지 아예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며칠 지내고 있었는데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나 사과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엄마는 아직 전 남편을 만날 마음이 없느냐며 찔러보더라고요. 엄마, 나 그 인간 안 만난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랑 얽힌 일이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날 딸로 대하려는 게 아니면 아예 연락 끊자는 말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거야? 아휴, 안타깝네. 알았다. 난 그저 박서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널 그 녀석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다. 네 마음이 그렇게 철벽을 치고 있으니 내가 더 뭐라 하겠니? 새 남편이랑 잘 살아라. 엄마는 그렇게 전 남편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남편과 새 남편의 일 때문에 마음이 혼잡한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만을 보여준 분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금 남편이 왜 이혼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실례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새아가. 네가 묻는 말이면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해야지. 뭐가 궁금하니? 선욱 씨가 전처랑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니, 선욱이 전처 말이구나. 새아가 너도 들어서 알지 않어?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사실은 선욱 씨 전처가 찾아왔어요. 아니, 길에서 저를 붙잡더니 선욱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면서 팔에 흉터를 보여줬어요. 그이한테 매를 맞고 살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술, 도박,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듣고 본 대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크게 놀라더군요. 뭐야? 우리 선욱이가 지를 때렸다고 했단 말이야? 새아가,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 그리고 그 애가 바람 피운 남자 중엔 선욱이 절친도 있었다. 문제 일으킬 건 그 애뿐이야. 이건 내가 확실할 수 있고 확인도 시켜줄 수 있다고. 네? 그럼 그 여자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내가 증거를 꺼내야겠구나. 혹시나 해서 이혼 판결문이랑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시어머니는 안방 장롱 서랍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에 전처의 외도가 뚜렷하게 쓰여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처의 불륜 사진을 보게 됐는데 저는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가 선욱 씨 전처예요? 응, 그래. 너한테 헛소리를 짓거린 애가 그 애다. 아닌데요. 저를 찾아온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한테 내 아들 험담을 한 게 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여자가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길에서 마주친 여자가 전처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건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여하튼 남편의 과거가 더럽고 추악하지 않다는 건 알게 돼 다행이긴 했답니다. 괜한 의심을 하고 남편에게 거리를 둔 게 바보 같은 짓이었고 잘못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여자의 정체를 의문으로 남기긴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는 다시 회복하게 됐고 시어머니와도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장도 같이 보고 쇼핑도 자주 다녔어요. 하루는 백화점에 가서 제가 시어머니 옷을 사드렸습니다. 비싼 건 무조건 거절하시는 바람에 중저가의 옷을 한 벌 선물했어요.
아유, 세아가 고맙다. 앞으로는 네가 사준 이 옷만 입고 다녀야겠다. 노인정 가서 자랑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네가 사준 거라 자랑하고 다닐 거야. 어머님, 대단한 선물도 아닌데 무슨 자랑을 해요.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선물해 드릴게요. 그때는 비싼 거라도 거절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이런 노인네한테 쓰는 게 아깝지도 않니? 아깝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정신적 지주여서 뭘 해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 고부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희 뒤에서 웬 괴한이 나타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마스크를 쓴 데다 모자를 깊이 눌러 써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 괴한의 행동에 제가 뜯어 말리려고 했는데 힘이 워낙 세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어머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님, 이 사람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유, 아니, 나도 모른다. 아저씨 누구세요? 어이, 김숙자. 당신이 사기친 이영자 여사님의 돈을 갚아. 난 심부름꾼이야. 오늘은 경고만 하러 왔다고. 만약 이달 말까지 사기친 돈 갚지 않으면 깜빵 갈 줄 알라고. 알아들었어? 아니, 내가 누굴 사기쳤다는 거요? 이영자? 난 그런 이름 처음 듣는다고요. 난 분명 경고했어, 이 사기꾼년아. 어이, 당신이 이 여자 며느리야? 이봐, 정신 차려. 이년은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이야.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가면 속의 얼굴을 보란 말이야. 알겠어? 제 시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요? 난 할 말 다 전했으니까 이만 가지. 괴한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아주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괴한을 붙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방금 시어머니를 공격했으니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구두를 집어던지며 그 자식의 뒤를 쫓았죠.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며 달리자 백화점 손님들이 그 괴한을 잡는 데 도와주더라고요. 백화점 입구를 막아서며 괴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었죠. 그러자 괴한은 저를 돌아보며 말하더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난 심부름꾼이야. 당신 시모가 사기친 돈을 돌려주라는 말만 전하라고 했다고. 가만, 목소리 들어보니 남자가 아니네? 당신 여자구나. 그리고 내 시어머니는 사기칠 사람이 아니야. 그 모자랑 마스크 벗고 누군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제 경고에 괴한이 저에게 달려들자 백화점 손님들이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뭐야? 당신 얼마 전 내 남편 전철하고 찾아온 여자잖아. 너 누구야? 누군데 날 속인 거야? 그리고 방금 시어머니한테 한 행동은 뭐냐고? 입 열지 않으면 112 버튼 누를 거야. 빨리 말해. 아이씨, 걸려버렸네. 이봐요.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요. 난 돈 받고 시키는 일 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이니까. 심부름센터? 그럼 누가 당신을 고용한 거야? 당신 친엄마와 전남편이요. 그 둘이 당신이 이혼하게 할 방법을 여러 개 계획하고 있어요. 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여자의 소매를 걷어봤습니다. 역시나 남편에게 맞았다는 흉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연 이거 양아치네. 나를 기만하고 시어머니를 공격까지 하고 말이야. 너 일단 좀 맞아야겠다. 내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니 똑같이 당해봐. 저는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싸대기를 6대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걸어 잡아뜨리고 발로 면상을 밟아버렸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까지 셋이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심부름꾼, 내 친정엄마랑 전남편 놈이 날 이혼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자세히 좀 말해봐. 맞아요. 당신 엄마가 전남편이랑 짜고 당신 시댁을 모함하라고 했어요. 처음 김선욱 씨 전처인 척 연기했을 때
당신이 이혼할 마음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당신 시모를 포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패하게 되면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할 계획이었어요. 불륜 사진을 합성해서 모함할 계획이었죠. 그 다음으로도 여러 가지 수법을 짜고 있다고요. 이게 다 우리 엄마 머리에서 나온 거라니 어이가 없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잘 살고 있는 딸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시어머니를 다치게까지 하면서 말이야. 어이 신부름꾼,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경찰서에 가야 할 거야. 그래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오영경 씨 말을 다 들어줘야 하니까. 알긴 안 해. 지금부턴 내가 널 고용할 거야. 물론 돈도 줄게. 거래는 정확해야 하니까. 엄마랑 전 남편이 우리에게 하려던 짓 거꾸로 두 사람에게 돌려주자고. 엄마랑 전 남편 놈을 무너뜨리잔 말이야.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가 머리 쓸 필요 없어. 니년이 방금 말한 두 사람의 남은 계획을 실행하면 되니까. 저는 심부름꾼의 눈을 노려보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지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부름꾼은 한동안 저희 시댁을 모함하는 짓을 잘하고 있다며 친정엄마에게 보고해 저희끼리 조작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혼할 마음을 먹었다는 말도 전했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일상을 지내더군요. 그래서 허를 찌르는 공격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심부름꾼은 제가 시킨 것을 모두 다 준비해왔답니다. 심부름꾼, 이게 전남편 복사폰이라는 거지? 네, 거기에 그 사람의 사생활이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화번호부랑 실시간 통화까지 모두 다 엿들을 수 있어요. 이거 걸리면 저 진짜로 감옥 가요. 그러니까 오영경 씨, 복수하는데 쓰고 바로 폐기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뭐가 좋다고 이 자식의 사생활을 계속 엿보겠어? 한 번만 쓰면 끝날 거야. 저는 핸드폰을 열어 수천 장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술집 여자들과 뒹굴고 지랄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죠. 또 동영상 역시 다 그짓거리하는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모두 전송했습니다. 전 남편의 사업장 직원들과 거래처 투자자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부모님한테까지도 모두 보내줬답니다. 이젠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답을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도 제대로 된 한 방의 복수를 해주려고 심부름꾼과 같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은 친정엄마의 개모임 자리였어요. 개주였던 엄마가 많은 여자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뒤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구경하고 있었고 심부름꾼이 추레한 복장으로 쩔뚝대며 걸어가서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엄마 앞에 가까이 다가간 심부름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지난주에 어머님이 절 심하게 때려서 유산됐다고요. 저 이제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고요. 이제 원하는 대로 돼서 좋으세요? 네, 저 어머님 아들이랑 헤어질게요. 그이가 바람 피우는 여자랑 잘 먹고 살도록 보내주겠다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시어머니야? 여기 내 지인들이 오해하잖아. 어머님 끝까지 이러시기에요? 전 어머님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고요. 제 남편이 바람난 여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때려서 유산시킬 생각을 하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심부름꾼, 너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일 지시받은 거야? 이젠 발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취급하겠다는 거냐고요? 여기 개원들한테 이미지 관리해야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돈이 전부인 분 답네요. 어쨌든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게요. 대신 이거 받으세요. 나한테 매일같이 휘둘렀던 딱이 말이에요.
심부름꾼은 연기를 제대로 몰입해서 엄마의 뺨따구까지 날려버렸답니다. 저는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음이 터졌고요. 이어서 엄마는 기가 막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심부름꾼의 머리채를 잡아채는데 일행인 개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뜯어 말리더니 몰매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임산부를 때려 유산을 시켰냐며 인간 말종이라는 쌍욕을 먹으며 엄청나게 맞고 밟히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개원 모두가 갯돈을 다 돌려달라고 소리쳤고 엄마는 당장은 힘들다며 앓는 소리를 했어요. 이것들 봐. 갯돈을 당장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인연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내 아들이랑 며느리는 미국에서 산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런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미국이요? 매일 지옥 같은 지하에서 살게 해놓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부잣집이라고 헛소리 하셨군요.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가지고 나르고도 남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얼른 돈 달라고 하세요. 안 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너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 조지려고 아주 기를 쓰는구나.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너 인연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널 오늘 황천길로 보내주고 말 거야. 엄마는 발광하며 심부름꾼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했지만 개원들에게 잡혀 계속 얻어 터지고 말았답니다. 심부름꾼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며 자리를 떴고요. 결국 엄마는 그 자리에서 뒤지도록 처맞고 갯돈을 모두 계좌이체로 돌려줬답니다. 만신창이가 된 엄마는 카페에서 나오며 제 얼굴을 확인했어요. 뭐야? 네가 여긴 왜 있어? 엄마, 재밌는 구경 잘했어요. 혼자 보기 아깝더라. 뭐야? 그럼 네가 그년을 고용해서 날 엿먹인 거였어? 엄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내 전남편이랑 짜고 우리 시댁 모함했잖아. 그건 네가 더 나은 남자랑 살길 바라니까 그런 거지. 넌 이 애미 마음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 정말 대단하시네. 엄마, 전 남편이 나랑 재혼하면 얼마 준다고 했어? 1억? 2억? 뭐가 어째? 이 애미가 꼴랑 그거 가지고 널 꼬시려고 했겠냐? 무려 3억이다, 3억. 그런데 그게 문제냐? 박서방이 널 잊지 못해서 재혼하고 싶다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놈은 아직도 사생활이 난잡하고 더러워요.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는 놈이라고요. 넌 또 그 소리냐? 남자가 여자 좀 만나면 어떠냐? 돈 잘 벌어다 주고 호강하면 그만 아니니? 네 지금 남편처럼 돈 못 버는 남편을 만나느니 박서방 같은 능력자가 훨씬 낫다고. 더는 엄마랑 대화가 안 되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도 엄마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젠 진짜로 엄마랑 인연 끊을 겁니다.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을 거예요. 싸가지 없는 년이 터진 주둥이라고 말을 멋대로 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돈도 안 되는 년을 내가 뭐하러 계속 만나겠냐? 박서방 식구로 만나는 걸 실패했으니 내가 돈 많은 남자를 찾아서 팔자를 고치고 말 거다. 역시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알겠어요. 이만 갈게요. 잘 사세요. 넌 잘 살지 말고 폭삭 망해서 거짓골이나 대라.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막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새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모두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말이죠. 남아선호 사상에 돈을 심하게 밝혀 제 유년 시절이 붕괴된 이야기부터 해서 전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부름꾼 때문에 남편을 의심한 부분과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던 일을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두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제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만 물었습니다. 아유, 새아가 사과는 그만하거라. 네 어머니가 한 짓이니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너 괜찮니? 마음이 다치진 않은 거야? 아무리 미워도 엄마라는 사람과 인연을 끊었는데 상처가 길진 않은 거니? 와, 어머님,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마음이 다치지 않았냐는 말이요. 제 평생 친엄마한테도 듣지 못한 말인데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 고마워. 여보, 원래 사람은 의심하기도 하는 거야.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감정을 잘 추슬렀으면 좋겠어. 내가 도움될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난 당신 인생의 동반자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는 건 인생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품에 안겨서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고 엄마라는 사람을 가슴에 묻어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복수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전 남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더러운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했잖아요. 한동안 잠잠했는데 3개월 만에 아주 크게 터져버렸답니다. 전 남편의 부모님인 전 시부모님은 자식이 그따위로 노는 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네요.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회사 직원들은 단체로 사표를 쓰고 나갔고 회사 투자자들과 거래처 사람들 역시 더러운 사진과 영상을 보고 바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답니다. 자기들한테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유흥비로 쓰는 것도 모자라 난잡하게 살고 있으니 누가 거래를 계속하겠어요. 여하튼 남편의 큰 사업장은 바로 망해버리며 빚더미에 앉은 거지꼴이 됐답니다. 전 남편은 사업이 망한 후에도 유흥을 끊지 못해서 빈손으로 가 비싼 양주와 술집 여자들과 아주 더럽게 놀고 나서 1,000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서에 잡혀갔다네요. 술값 계산을 하면 바로 풀려나는 건데 그 돈이 있을 리가 없던 남편은 여러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구걸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사생활을 모두 알게 된 지인들은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취식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네요. 판사님은 전 남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최후였네요. 그렇게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듬해 인연 끄는 친정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돈 때문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경아, 엄마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이번에 코인에 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 지금 나 사는 아파트가 경매로 올라가게 생겼다고. 이 엄마가 쫓겨나기 직전이야. 네가 좀 도와줘라.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딱히 다른 호칭이 생각나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부를게요. 이봐요, 엄마. 이제 내 인생 좀 그만 괴롭혀요. 나 평범하게 사는 거 안 보여요? 돈이 있겠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면 되잖아. 너나 네 남편이나 직장인이니까 대출은 수월하게 될 거 아니냐. 엄마는 지금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절대 못 나간다. 여전하시네. 엄마, 내 지갑에 있는 5만 원 드릴게요.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 엄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 경매로 넘어가면 연금 받는 걸로 월세로 지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네요. 뭐야, 이년아? 지금 나더러 월세방에 들어가 살라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니녀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면 그만이야?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더는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기만 하다고요. 이런 욕실을 년이 어디 애미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해.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같은 년은 잡아 족쳐도 시원찮아. 에라이 개집 년아. 너 오늘 내 손에 퇴져봐라. 엄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와 배를 마구마구 걷어찼습니다. 저는 끄끄 소리를 내며 참기만 했어요. 차마 저를 낳아주신 분을 공격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를 발길질과 손찌검을 얻어맞고 있었는데 집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얻어맞는 걸 본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우산꽂이에 있던 긴 우산을 집어들고 엄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이 모진 사람아! 애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려! 이 나쁜 사람! 이것들이 세트로 날 엿먹이네? 어이 사돈, 난 지금 딸년 교육시키는 중이에요. 깝치지 말고 물러서! 현경이는 당신 딸이 아니야. 이젠 내 딸이라고. 내 딸에게 손대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우산으로 엄마의 머리와 얼굴,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이윽고 몽둥이 맛이 센 탓인지 친정엄마가 고꾸라지며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이 사돈, 김서방, 내 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나? 그럼 나한테 돈 좀 줘. 돈 받고 너희 모자한테 넘겨줄 테니까 3억만 내놔봐봐. 이 화산에 튀겨 죽일련. 자식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고? 니년이 그러고도 애미라고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니년은 매를 더 맞아야 해. 먼지 나도록 쳐 맞아봐라. 시어머니는 우산으로 엄마를 얼굴이 부어오르도록 갈겼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이겨먹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한참 뒤에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유, 사돈, 그만해요. 나 그냥 나갈게요. 쥐뿔도 없는 것들한테 돈 달라고 한 내가 등신이지. 그만하고 물러나란 말이에요. 주둥이는 아직 살아있네. 요년아, 내가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 받고 널 쫓아낼 거야. 지금 당장 약속해. 내 며느리이자 딸인 현경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아유, 알았어. 돈도 없는 년한테 내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오겠어요. 셋이 아주 죽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행복하게 사셔.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인 걸 깨닫고 매질을 멈추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훌륭한 부모님이 생겨서 매일 얼굴 보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한 집에서 살게 됐답니다. 넓은 아파트도 아니고 평범하지만 셋이 살기엔 아주 충분했네요. 그리고 친엄마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고 있는데 고시원에 살면서 팔자 고치려고 돈 많은 남자를 꼬시러 캬바레 같은 곳을 드나들고 있답니다. 사람이 정말 한결같죠? 여하튼 이젠 저와 볼 일이 없으니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